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플래시 액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무비 클립 액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었고, 무비 클립 인스턴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연이어서 마우스 액션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좌에서는 프레임 액션의 그 엔터 프레임과 로드와 언로드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엔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반복 실행하는 액션이고, 그 다음에 로드하고 언로드는 몇 번만 실행하는 거, 딱 한 번만 실행하는 액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마우스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마우스 무브와 마우스 다운과 마우스 업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우스 액션의 온클릭 이벤트의 마우스 무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마우스 무브라는 것은 플래시,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플래시 무비 전체 영역에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실행하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명령이 구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마우스 다운이라는 것은 플래시 무비 전체 영역에서 마우스를 뭐 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가 아니라 클릭할 때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서 마우스를 클릭했다가 뗐을 때, 클릭했다가 떼었을 때 실행하는 액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키보드 액션인데요. 뭐 키보드 액션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관련해서 onClip 이벤트 키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키나 눌렀을 때, 자, 이것은 키보드에 아무 키나 눌렀을 때 실행하는 액션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키보드의 up이라는 것은 눌렀다가 뗐을 때, 실행하는 액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관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로드 그 바리에이블이라든지 로드 무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실행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수값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선언된 변수를 불러올 때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oad 이거나 그 다음에 로드 무비나 또는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액션, 실행하는 액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그 무비 클립 핸들러 형태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실제로는 키 프레임 관련, 마우스 관련, 키보드 관련, 데이터 관련 이렇게 많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 엔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좀 화면이 좀 적죠? 좀 키워보겠습니다. 화면도 아마 보실 때 화면이 좀 적으실 텐데요. 제가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엔터 프레임, 그 다음에 로드,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마우스 무브, 다운, 업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플래시 액션을 구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핸들러 명령을 좀 아셨고, 그 다음에 그 종류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아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하나 만들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저장을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서 아마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뭐 강좌는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제 17차라고 하겠습니다. 1차라고 하고 여기다가 무비 클립 액션의 핸들러 종류와 특징 설명이라고 이렇게 좀 길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엔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여러분 짱구가 이렇게 나왔다가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내에서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한번 구현을 할 때 어떻게 또 만들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설명들이 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 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운 창을 열어 주신 다음에 아마 제가 이 파일은 아마 저장을 시켜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을 찾으셔서, 그러니까 업로딩을 시켜드린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전 강좌에서 제가 이 파일을 업로딩을 했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그 파일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import to stage로 먼저 배경 파일과 짱구 그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렉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배경 파일을 하나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왔고요. 사이즈는 585에 295니까 이대로 그냥 그대로 스테이지를 맞추겠습니다. 585에 295니까 자, 이것을 스테이지를 585에 295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누르시고요. 이 배경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얼라인 패널을 열으셔서 여기서 센터 정렬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1번은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물쇠를 걸게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아시죠? 자, 여기다가 짱구라고 하겠습니다. 짱구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파일에서 import to stage에서 짱구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트랜스폼 툴을 누르셔서 Shift 눌러서 적당히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무비 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비 클립 액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온 벡터, 즉 벡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생성이 된 벡터 이미지 형태를 반드시 심볼화 시켜야 되겠죠. 무슨 심볼이요? 무비 클립 심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F 몇 번이요? 8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F8번 누르셔서 무비 클립 한 다음에 여기다가 M자 한다고 그 다음에 짱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액션은 그냥 바로 명령 디스 명령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인스턴스의 이름을 줄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아마 이전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그대로 디스 명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다가 인스턴스 명령을 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이 되게, 그러니까 스테이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 내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을 할 수 있는 액션을 한번 엔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 프레임 액션이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자, 프레임 액션이라고 하고요. 자, 이 프레임 액션에다가 먼저 F9번 키를 눌러서 제가 F9번 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먼저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바로 실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stop
열고 닫고요. 죄송합니다. stop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런 다음에 var 이것이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요. speed 그 다음에 x축 방향이라서 제가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다가 이제 추성물을 좀 달아드리면 spedx 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그 초기 값으로 5를 그 설정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는 그 무비 클립의 x축 방향을 하는 그 값을 더해줄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시킬 변수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변수는 무비 클립의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값을 증가시킬 것을 미리 지정하는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제 인스턴스를 한번 제가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줘서 아마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줄까요? 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JJAN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비 클립을 줬다,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 내용을 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짱구 캐릭터 무비 클립에다가 액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짱구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반드시 여기에 액션의 무비 클립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프레임을 눌렀을 때는 여기에 액션의 프레임이라는 명령이 나오고 지금처럼 그 무비 클립으로 선언된 짱구 캐릭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액션 패널 그 편집창이 이 무비 클립이라고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 이제 여기서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on 클릭 event 그런 다음에 엔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this 자기 자신한테 명령을 하기 때문에 this._x는 그쵸? this._x 플러스 speedx 아까 선언을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speedx라고 여러분 쓰시면 명령이 구현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안 움직이죠. 형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speedx라는 것이 어디서 선언이 됐었죠? 프레임 액션의 1번 프레임에서 선언이 됐는데 그것이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냐면 씬 1에 구현이 된 거와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변수만 선언하시면 안 되고 장소를 반드시 어디에 있는 누구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있는 스피드 x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야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플래시 액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당연히 내가 썼으니까 컴퓨터가 당연히 다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컴퓨터는 사용자가 어떤 지정하는 어떤 경로라든지 지정하는 명령의 어떤 형식에 그대로 그 실행만 할 뿐이지 자기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우리 사용자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으니까 내가 다 이것을 포괄을 해가지고 포함을 해서 다 포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절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다 명령을 구현하면 비로소 이런 명령을 가지고 그냥 얘는 단순히 뭐만 하고 계산되고 계산된 결과값만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착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한 장소에 있는 변수 또는 명령들을 구현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강좌를 더 통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 강좌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